만약 여러분이 명왕성을 그저 춥고 쓸모없는 별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인류가 명왕성을 버린 2006년,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하고도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얼음 화산이 불을 뿜고 거대한 질소 바다가 요동치는 말 그대로 지옥과 천국이 뒤섞인 이 미친 세상의 정체를 알았다면 감히 누구도 그곳을 외소행성 따위로 부르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오해하고 무시했던 그 별이 품고 있는 진짜 미스터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명왕성이 행성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류가 만든 기계 중 가장 빠르게 지구를 탈출한 뉴 호라이즌스 5의 그 무모한 여정입니다. 당시 기술로 가장 강력했던 아틀라스 로켓에 부스터를 5개나 더 달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빨랐는지 발사된 지 고작 9시간 만에 달 궤도를 통과해버렸는데 이건 아폴로 우주선들이 며칠 걸려갔던 거리를 반나절도 안 돼서 주파한 것이며 그 속도로 1년을 날아가 목성 근처에 도달했을 땐 목성의 거대한 중력을 이용해 새총처럼 튕겨져 나가는 스윙바이 기술로 속도를 한 번 더 끌어올렸죠. 그렇게 장장 9년이라는 지루한 시간을 암흑 속에서 견뎌낸 끝에 2015년 드디어 명왕성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이때 전송된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천문학자들을 그야말로 경악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상상했던 회색빛 죽은 행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화면을 가득 채운 명왕성의 모습은 마치 누군가 물감을 풀어놓은 듯 다채로운 색깔로 빛나고 있었는데 짙은 붉은색과 창백한 푸른색 그리고 불타는 오렌지색이 뒤섞여 있는 이 기괴한 풍경은 이곳이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표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거대한 하트 모양의 지형인데 스푸트니크 평원이라 불리는 이 지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거대한 텍사스 크기의 얼음 평야지만 놀랍게도 이곳에는 충돌 구덩이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우주에 떠다니는 천체라면 을에 가지고 있어야 할 곰보 자국이 없다는 건 이곳의 표면이 끊임없이 새로운 물질로 뒤덮이며 갱신되고 있다는 뜻이고, 즉 명왕성은 지금도 살아서 꿈틀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셈이죠. 이 하트 모양 평원의 정체를 분석해보니 물로 된 얼음이 아니라 질소가 꽁꽁 얼어붙은 질소 얼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영하 229도에서 230도에 달하는 극저온 환경에서는 질소조차 돌덩이처럼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왕성 내부에서 올라오는 정체불명의 열기가 이 질소 얼음을 천천히 녹이고 마치 끓는 물이 대류하듯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표면 아래서 뒤집히며 순환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표면의 상처들이 지워지고 매끈한 새 피부가 돋아나는 겁니다. 게다가 열을 받아 기체로 변한 질소는 하늘로 솟구쳐 올라 옅은 대기를 형성하는데 중력이 지구보다 훨씬 약하다 보니 이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한없이 뻗어나가며 명왕성 전체를 감싸는 신비로운 안개층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더욱 기괴한 것은 명왕성의 붉은색을 만드는 톨린이라는 물질인데 태양에서 날아온 방사선이 대기 중의 메탄이나 이산화탄소를 때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붉은색 끈적한 유기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 톨린이 마치 눈처럼 표면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명왕성의 적도 부근을 시뻘건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는데 특히 하트 모양 왼쪽에 위치한 크툴루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은 마치 악마의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검붉은 얼룩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 보는 이를 압도하죠. 이렇게 대기와 표면이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천체는 태양계에서 지구와 화성 그리고 타이탄 정도밖에 없다고 믿었는데 태양빛도 거의 닿지 않는 이 먼 곳에서 이런 역동적인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실로 충격적인 반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왕성의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표면에는 높이가 5km에 달하고 너비가 150km나 되는 거대한 산 라인트 몬스가 솟아있고 이 산의 정체는 용암 대신 어범죽을 뿜어내는 얼음 화산입니다. 물과 메탄이 뒤섞인 슬러시 같은 물질이 분화구에서 꿀럭거리며 쏟아져 나와 주변을 덮어버리는데 태양계가 탄생할 때 만들어진 열기는 이미 다 식어버렸어야 할 작은 행성에서
도대체 무슨 에너지가 있어서 지금까지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목성이나 토성의 위성들은 거대한 행성의 중력이 쥐어짜는 힘 때문에 내부에 열이 발생한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명왕성은 주변에 자신을 쥐어짜줄 거대 행성도 없이 홀로 떠 있는데도 심장이 뜨겁게 뛰고 있다는 건 우리의 물리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분이죠. 이런 기이한 현상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존재가 바로 명왕성의 거대한 위성 카론인데, 보통 위성이라고 하면 행성보다 훨씬 작아야 정상이지만 카론은 명왕성 크기의 절반이나 되는 거대한 덩치를 자랑합니다. 둘은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며 꽉 붙들려 있는 상태라, 만약 여러분이 명왕성의 한쪽 면에 서 있다면 평생 카론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야 하고, 반대쪽 면에 서 있다면 죽을 때까지 위성을 볼 수 없는 기묘한 환경이 펼쳐집니다. 이 두 천체는 서로의 중력 중심이 행성 내부가 아닌 우주 허공에 찍혀 있어서 마치 서로의 손을 잡고 왈츠를 추듯이 허공의 한 점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과거에 두 천체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엄청난 에너지가 아직도 명왕성 내부에 남아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재미있는 건 명왕성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톨린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다가 중력에 이끌려 카론의 머리 부분에 붉은 모자를 씌워놨다는 점인데, 명왕성이 뿜어낸 피 같은 물질을 카론이 뒤집어 쓰고 있는 형상은 마치 우주에서 펼쳐지는 잔혹한 드라마의 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동적이고 복잡한 시스템을 가진 천체를 단순히 작다는 이유만으로 행성 목록에서 지워버린 사건은 1930년 클라이드 톤보가 처음 명왕성을 발견했을 때의 환희를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당시에는 해왕성 너머에 궤도를 교란하는 거대한 행성 X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하늘을 상싹이 뒤졌고, 결국 움직이는 작은 점 하나를 찾아내어 9번째 행성의 지위를 부여했지만, 시간이 흘러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기준이 너무나 가혹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2006년 국제천문연맹은 행성이 되려면 태양을 공전해야 하고 둥근 모양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자기 궤도 주변의 잡동사니들을 깨끗이 청소할 만큼 중력이 강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명왕성은 태양계의 쓰레기 하치장이라 불리는 카이퍼 벨트 속에 파묻혀 있어서 주변에 수만 개의 얼음 조각들과 함께 궤도를 돌고 있었기에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외소 행성으로 강등당했죠. 사실 카이퍼 벨트에는 명왕성보다 조금 작거나 비슷한 천체들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었고, 에리스 같은 천체가 발견되면서 명왕성을 행성으로 인정하면 행성 수가 수십 개로 늘어날 판이니 어쩔 수 없는 교통정리였겠지만, 명왕성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일 겁니다. 명왕성의 궤도 또한 일반적인 행성들과는 차원이 다른데, 다른 행성들이 얌전하게 원형 트랙을 돌 때 명왕성은 길쭉하게 찌그러진 타원형 궤도로 돌면서 때로는 해왕성보다 태양에 더 가까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게다가 다른 행성들이 접시 위에 놓인 것처럼 수평으로 돌 때 명왕성 혼자 17도나 삐딱하게 기울어진 채로 돌고 있어서 남들이 다 평지를 달릴 때 혼자 언덕을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셈이니 확실히 평범한 녀석은 아닙니다.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무려 248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지켜봐도 계절이 한 번 바뀌는 것조차 보기 힘들지만, 그 긴 시간 동안 명왕성은 궤도 위치에 따라 대기가 얼어붙어 눈처럼 내리기도 하고 다시 기체로 승화해 대기가 두꺼워지기도 하면서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가 보내온 데이터는 명왕성이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내부에 거대한 바다를 품고 있을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데, 겉은 질소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그 아래에는 방사성 물질 붕괴열이나 카론과의 중력 싸움에서 생긴 열로 인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지하 바다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태양에서 가장 멀고 추운 이곳, 생명 거주 가능 구역과는 거리가 먼 암흑의 세상에서 생명체의 가능성을 논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명왕성을 행성 목록에서 지워버렸다고 해서 그곳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행성이라는 좁은 틀에 가둬두기에는 명왕성이 보여주는 우주의 신비가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뉴 호라이즌스호는 명왕성을 스쳐 지나가며 단 며칠간의 조우를 끝내고 지금은 더 깊은 어둠 속 카이퍼 벨트의 심연을 향해
끝없는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곳에는 명왕성보다 더 기이하고 낯선 천체들이 인간의 상상력을 비웃으며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태양계의 끝자락 문지기였던 명왕성은 이제 우리가 탐험해야 할 새로운 우주의 시작점이 되었고, 비록 교과서에서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 붉고 차가운 심장은 여전히 우주 한구석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던 우주는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했고, 진짜 이야기는 명왕성 너머 저 차가운 암흑 속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